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형소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기소편의주의를 공부했어요. 기소편의주의를 공부했고, 기소편의주의를 대표하는 게 복수해 보면 기소유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소유예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어요. 기판력이 없어서 얼마든지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요거 좀 정리할게. 이 부분이 피의자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제기하여, 여러분 요 제기가 다시 수사입니다. 다시 수사해서 같은 말이야. 다시 수사해서 기소했다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피의자의 지위가 약화되는 거죠. 피의자가 기소유예주고 좋았는데 다시 기소하겠다는 거죠. 피의자의 지위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복습 한번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제 함선 선생님이랑 즉시 고발 사건이라는 걸 공부하셨을 텐데, 즉시 고발 사건이라는 걸 공부하셨을 텐데, 이 즉시 고발 사건은 공무원이 그냥 결론만 말하면 공무원이 고발을 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공무원이 고발을 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즉시고발 사건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고발이 먼저 있어야, 이게 바로 즉시고발 사건인데, 공무원이 고발했어요. 근데 공소 제기 안 하고 기소유예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재량이니까요. 그러니까 재량이니까 요걸 했단 말이지. 기소를 했는데, 그러다 다시 마음 바꿔서 다시 기소하기로, 공소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기하면 되지. 별 문제 없는데, 이때 다시 기소를 하는 건 별 문제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또 고발이 있으냐? 고발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앞에 이미 고발이 있었으니까 고발했다가 기소했다가 공소할 때 별도의 고발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거기다 쓸게. 절차 유지의 원칙. 형소법은 절차라는 것은 한번 있는 절차는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적법하게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이 고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 유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있었던 고발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 유지 원칙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절차 유지 원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네. 요 각주 볼 필요 없습니다. 각주 볼 필요 없고, 양조건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공소 취소입니다. 공소 취소는, 여러분 요건 일단 몇 가지가 필요한 게 어떤 거냐. 공소 취소는 첫 번째, 요건데, 일단 공소를 제기했어요. 불기소가 아니라 이게 기소입니다. 일단 기소했는데, 검사가 여러분 철회하고 취소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취소라고 똑같은 거야. 일단 공소를 제기했다가 취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소 취소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기소 변경주의, 변덕이죠. 기소 변경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변경주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체크할 게, 요건 시험에 나오는 게, 기소 편의주의는 기소유예예요. 기소 변경주의는 공소 취소입니다. 다른 거야.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이 논리적 규율, 우리가 논리적 규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논리적 규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둘 다 어쨌든 검사의 재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든 안 하든 또는 했다 취소하든 다 검사의 재량이니까 우리는 기소유예도 인정하고 공소 취소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소유예도 인정하고 이게 바로 공소 취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용어만 익혀보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여러분, 기소 독점주의니까, 요것만 미칠게. 공소 취소는 검사할 수 있어요. 아니, 기소를 검사할 수 있으니까, 취소도 검사할 수 있겠죠. 2번은 잠깐 넘어가시고요. 공소 취소에는 여러분,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디다 써볼까? 재량.
재량이라는 거예요. 하건 안 하건 또 해도 재량이니까 법률 어떤 제한이 있을 수가 없죠. 재량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번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붙일게.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가 곤란하든지 소송조건 결여됐다. 요것만 쓸게요. 소송조건 결여됐다. 판명돼. 여러분 요거 좀 어려운데 소송조건 결여됐다 써볼까?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고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판명이 되면 그냥 공소 취소하면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요거죠. 요걸 발표 3개 쳐야 돼. 여러분, 취소라는 것은 시기 제한, 항상 취소는, 우리가 물건 샀다 반품도 시기 제한이 있는 거 아닌가? 반품할 때도 뜯어보고 입어보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면 안 되겠죠. 취소라는 건 항상 모든 취소에는 시기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는 여러분 요거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야,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1심 판결 이후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요건 약간 좀 논의가 있는데, 이건 좀 발표해서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1심이 선고된 다음에 항소에 올라갔죠. 항소에 올라갔지. 그 다음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도 안 됩니다. 딴 데로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무조건 안 돼요. 그다음에 재심도 안 됩니다. 표시 항소심하고 재심에서는 절대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요거는 사실 약간의 논의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여러분 지금은 약간 그런 분이고,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약간 다른 게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심화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심화라고 적으시고 같이 해볼게. 자, 여러분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 이거를 항소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심은 항소심이 되는 거죠. 2심은 항소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하는데,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잘 봐요. 같이 써볼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도 안 되고, 써볼게요. 이건 수사에 사실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 취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도 안 되고 검사의 공소 취소도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런데 중요한 이게 아까 문제인데, 파기환송되면,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는 됩니다. 친고죄에서. 그러니까 파기환송은 다시 1심으로 돌아온 거니까, 다시 1심으로 돌아왔으니까 친고 취소가 돼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것도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검사가 공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판례는 그렇게 안 보고, 뒤에 나오겠지만 판례는 그렇게 안 보고, 일단 판결이 선고되면 파기환송되고 뭐하건 절대로 공소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어드릴 텐데, 여러분 요거 가지고 볼게. 위로 올려서 이 판례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시험에 나오는데 1심이 선고되면요. 1심이 선고되면 더 이상 공소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1심이 선고되면 재심이건 파기환송이건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식 명령은 여러분 서명이 있습니까? 약식은 여러분 써볼게요. 약식은 구약식이에요. 구약식이라고 표현하니까, 약식은 아예 구약식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아예 공소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소 취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약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식으로 표현하지 공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공소 취소라는 게 사용되지 않죠. 아니, 공소가 없는데 취소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건 많이 나오는데, 정식 재판의 청구,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야 돼. 약식이면 정식판이 되면 요거는 약식에서 정식판하면 요거는 공소 제기로 간주합니다. 꼭 써놔야 돼. 약식명 자체는 구약식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당초 공소 취소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라는 게 아니야. 공소가 없으니까 공소 취소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약식명에서 공소가 있을 수 없으니까, 공소가 없으니까 취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약식명에 대해서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요. 약식명에서 정식 재판이 청구가 되면 요거는 공소 제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건 좀 심하죠. 요거 별표 쳐서. 그러니까 사실 요것도 중요하고요. 요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이것도 별표 3개. 요것도 별표 3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여러분 공소 취소는 당연히 취소는 원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서면으로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쓸게요. 절차의 확실성 때문에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돼요. 말로 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지롱? 이라고 딱 잡아떼면 끝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서면으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판정은 요거 같이 이렇게 공판정은 여러 명이 모이기 때문에 공판이 나오면 언제나 구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이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는 구두가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볼 필요 없고요. 자, 방법 볼 필요 없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취소 효과 요건 좀 연습할 게 있습니다. 취소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쓸게요.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잘 됐네. 여기서 하면 되겠네. 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공소 제기가 부적법해요. 기억나요? 부적법하면 공소를 기각합니다. 토해내는 거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부적법해요. 말도 안 되는 공소 제기. 그러면 토해내 공소를 기각해요. 부적법한 공소를 기각하는데 이 기각이 영어로 하면 리젝트요. 토해내는 거야. 꺼져. 토해내는 거예요. 공소를 기각하는 건데 공소 기각은 여러분 요건 꼭 써야 되죠.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고 공소 기각에는 공소 기각 판결이 있고 공소 기각 결정이 있어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 교수님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강사님에 따라. 근데 두 문자를 외우라 라는 사람도 있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데 두 문자를 외워라 라고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하는데 저는 이게 제일 간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부적법한데 부적법한 상황에서 검사도 공판정에 있고 피고인도 있다. 둘 다 모두 존재하면 써볼게. 검사와 피고인 모두 존재하면 판결. 검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으면 판결이에요. 하나가 없으면 결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결정이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소리가 부적법한 상황인데 검사가 없거나 피고인이 없을 때는 공소 결정이에요. 근데 부적법하지만 검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다. 그러면 결정입니다.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결정, 둘 다 있으면 판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다시 연습해 볼게. 첫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직무사항 발언과 표결, 또 그의 준비 행위는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미팅 검사님이 공소를 제기했단 말이지. 전자칠판이 좋은 거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설명하기 좋은데 왔다 갔다 찾아보기가 그렇죠. 저는 옛날 사람이라 저는 이제 꼰대라 이 종이책이 좋아요. 종이책을 볼 때 종이책을 봐야 공부가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신세대니까 아이패드 들고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패드 한점은 뭐냐면 앞에를 찾아보면 막 앞으로 넘겨야 되잖아. 종이책을 이렇게 탁 찾아보면 되는데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 아무튼 종이책이라면 앞을 탁 넘겨보면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나와 있고 우리 첫 시간에 본 거 맨 앞에 앞쪽에 첫 시간에 본 거 그러면 공소를 했을 때 공소 잘못됐죠. 그럼 이게 판결이나 결정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뭐죠? 당연히 판결입니다. 왜냐면 국회의원은 사람 같진 않지만 사람이죠. 그러니까 검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는 거야.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외교관들은 처벌받지 않아요. 외교관들은 자국법으로 처벌되지 파견국으로 처벌 이걸 우리가 이게 치외법권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영화도 있는데 치외법권. 그러니까 외교관은 그 나라 법에 지배되지 않고 자기 본국법으로 처벌되니까 그 나라에서 추방만 할 수 있지 처벌할 수 없죠. 우리가 치외법권이라고 부르는데 치외법권 있는 외교관을 검사가 공소 제기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공소를 기각해야 돼요. 외교관은 건드리면 안 돼요. 국회의원 못지않게 중요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공소를 기각하는데 판결일까요? 결정일까요? 당연히 판결이에요. 외국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게 되십니까? 그런데 그럼 이건 어때? 그냥 듣기만 할게요. 피고인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재판 못해요. 공소를 기각해야 돼. 그치? 피고인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 재판 못하면서 공소 기각하는데 자, 피고인이 사망했으면 공소약 판결이겠습니까? 공소약 결정했습니까? 당연히 공소약 결정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공소기각 결정이 됩니다. 공판정이 없잖아요. 자,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했어요. 집에 갔어요. 그래서 결정입니다.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죠.
즉시항고는 뒤에서 할 테니까 지금 나중에 하시고 하면서 결정으로 공소를 기약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걸 살짝 판결로 바꿔냅니다. 됐죠? 지금 집중할게요.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취소한 다음에 다시 기소할 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야. 말을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요걸 연습해 볼 거야. 자, 두 가지 연습할 건데 요거 다 썼죠? 요거 중요한 것이니까 필기하시고 위로 올려서 볼게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 건데 요건 이제 시험에 꼭 나올 건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소기각 판결 과정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법원 같이 환하게 메모해요. 법원, 검사, 경찰. 법원은 다른 말로 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써만 놓으세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법원 또는 판사, 검사, 경찰. 그다음에 피고인, 피해자, 피씨계열.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소법에 사실 사람의 등급이 있어요. 1등급하고 2등, 3등 이제 차이를 볼 건데 이 셋 다 소송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소송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그렇고 법원 다 소송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메모할까요? 그런데 했다가 취소까지 다 돼요. 철회 취소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소송행위 하는 거 다 되고 취소 다 됩니다. 소송행위 되고 취소 다 되는 거야. 행위도 되고 취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다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 그 다음은 어떤 거냐면 법원은 1등급이니까 1등급은 행위했다가 취소했다가 얼마든지 다시 행위할 수 있습니다. 했다가 취소했다가 얼마든지 다시 했어요. 법원은 이런 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검사나 경찰은 언제 다시 행위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검사나 경찰은 했다가 취소한 다음에 다시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시 행위가 제한돼요. 그래서 검사나 경찰이 취소한 다음에 다시 하려면 이걸 같이 써볼게.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다시 행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나 경찰이 취소했다가 다시 뭔가 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3등급 우리 망이망소의 계열이죠. 진골, 육두품, 망이망소의. 이분들은 취소까지는 되는데 이분들은 아예 다시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사 공부할 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친고죄에서 고소했다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검사랑 똑같아. 할 수 있어요. 취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재고소 금지. 꼭 찾아보세요. 왜냐면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니까 피해자는 고소한 다음에 취소까지는 되는데 다시 고소 못해요. 너는 3등급 라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2등급 라인, 검사, 경찰 라인은 다른 중요한, 다 됐어요. 다른 중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볼 건데 공소 취소, 자, 취소했어요. 자, 되게 재밌죠? 취소했어요. 취소했으면 검사가 집에 갔으니까 재판 못해요. 공소 기각이고 결정합니다. 맞죠?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야. 결정했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 다른 중요한 증거, 요거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할 때만 다시 기소할 수 있죠. 그래서 재기소가 제한되는 거죠. 한문으로 세모예요. 왜냐면 검사나 경찰, 한문이 아니라 표로, 기호는 세모지. 왜냐면 검사나 경찰은 육두품 계열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너무 재밌죠? 잘 봐요. 그 다음에 조문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329용인데, 요 규정에 위반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써보면, 다른 중요한 증거도 없이 다시 기소한 거예요. 취소했다가. 취소 후에, 취소했는데, 취소하고, 다른 중요한 증거도 다시 기소한 거지. 그럼 이게 329조 위반이죠.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 공소는 받아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됩니다. 왜냐면 네가 다시 돌아오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갖고 와야 돌아오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도 돌아왔죠. 그러면 당연히 공소를 기각해야 돼요. 공소 기각하는데 이때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판결로서 재밌지 않나요? 판결로서 공소 기각해야 돼요. 취소했으면 결정이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갖고 돌아야 되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판결로서 공소시효한다. 이걸 바꿔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판결 결정 둘 다 있을 때, 하나가 없을 때, 이것만 기억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용어 설명인데, 여러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거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일 때, 여러분 그냥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냥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다른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다른 증거가 요걸 왜 돼?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도의 증거가 발견될 때만 다시 기소할 수 있죠. 그냥 다른 증거가 아니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됩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앞판에 요것만 읽으시면 돼. 따라서 이야만 아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읽으시면 충분하십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위에서 여러분 결정과 판결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증거야, 다른 중요한 증거고 요런 정도 좀 메모해서 알아뒀으면 좋으시겠습니다. 되시죠? 주겠습니다.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아직 공소시효 말이니까 요거는 일단 보실 필요 없어요. 요건 보실 필요 없고 요것도 보실 필요, 공소시효 말이니까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하나만 체크할게. 요 판례인데 요 판례에다가 실질설, 대법원 판례 실질설. 우리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실질이 중요하다. 요것만 우리는 항상 형소법을 공부하겠지만 이번에 경찰 그 1차 시험 문제를 풀어봤더니 다 이러는데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우리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질이 중요해요. 우리는 실사고시 할 거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정도 보시는 게 중요하시죠. 넘어갈게요. 공소 취소입니다. 자, 공소장의 제출입니다. 자, 공소를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공소장. 여기다 공소장 동그라미 치고 요게 바로 뭐죠? 서면이죠. 그래서 서면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서면주의. 서면주의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전화도 안 됩니다. 전화도 안 돼요. 지금 명확히 해야 되니까 서면이 없다. 그러면 그건 공소제기가 아예 성립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성립됐다고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요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요게 형소법에서 유일한 그러니까 서면이 아닌 공소제기에서 여기다 써볼까? 불성립이라고 써요. 불성립. 그러니까 유일한 불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일한 불성립입니다. 조심할 거. 불성립이고 요게 여러분 조심할 게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라고 말하지 않고 불성립이라고 말했죠. 왜냐면 무효는 치유가 되거든요. 무효는 효력에 고쳤으면 되는데 불성립은 아예 치유도 안 됩니다. 그냥 써만 놓을게. 불성립이니까 치유도 안 돼요. 다시 공소를 제기되지 고쳤을 수가 없어요. 불성립은 치유가 안 된다. 이 정도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조문인데 이걸 좀 더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거 썼죠? 잠깐만 위로 올릴게. 이게 좀 불편하네. 올릴게. 요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본, 여러분 이 부본은 그냥 복사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사본이 부본이야. 그러니까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분. 피고인이 2명이면 2장, 3명이면 3장, 이렇게 1명이면 1장 이렇게 상한 부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부본을 첨부해야 되고 그러면 법원은 이 부본을 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한다. 5일 정도 5일 정도 요즘 되고요. 지금은 이 규칙은 요건 보실 필요 없어요. 일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본을 첨부한다. 그러면 요게 어떤 얘기냐? 그림을 그려놓고 끝낼 건데 어디 갔었죠? 여러분들 잘 봐요. 요거 정리할게. 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공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고 공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공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공판이 열리는데 공판은 법원이 하거든요. 근데 법원은 여러분 요것만 조심해야 돼. 법원은 절대 혼자서 마음대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법원은 여러 명 다 모여서 얘기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래서 법원이 판단할 때는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은 뭐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공판기일이라 그래요. 공판기일. 그러면 최초로 모이는 기일을 공판기일인데 최초로 모이는 기일 어렵네요. 자, 최초로 모이는 기일. 이걸 우리가
공판기를 1회 공판기라 최초. 그러니까 1회 공판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인 수만큼 여기다가 부본을 첨부한다고요. 부본을 첨부하면 이 부본을 1회 공판기 열기 몇 시간까지? 5일 전까지 피고인 변호인한테 송달한다는 거예요. 피고인 변호인한테 송달. 송달은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송달은 보내주는 거죠. 왜? 여기다 쓰면 돼? 방어 준비. 그러니까 공판이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피고인 변호인한테 송달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조문은 나중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소제기의 방식이었어요. 이번 시간에 저희는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 좀 밝혀봤고요. 그다음에 공소 취소를 공부했고, 기소 편의 방지, 그다음에 공소제기의 방식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